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스틸러스 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먼저 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A매치 휴식기 이전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좋았던 분위기는 아닙니다. 상대팀에 따라 전략적인 유연성이 꽤나 좋은 포항이지만 최근 파해법이 읽히면서 경기력에 영향력이 생겼는데요. 정재희 선수라든지 이호재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등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파해법이 생긴 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민석 감독 이후로 황선홍 감독이 부임이 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보여준 올림픽 대표팀은 공격 전술이 굉장히 부족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팀 분위기에는 반전이 될 수는 있지만 올림픽 대표팀에서 보여준 황선홍 감독의 전략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항이 그래도 전력적으로 굉장히 센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포항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산프히로 대 도쿄베르입니다.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산프히로 히로시마입니다. 휴식기 동안 컵대회를 치렀고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J리그 내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도 좋고 수비력도 매우 좋습니다. 다만 득점이 터지지 않는 날은 답답한 경기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쿄베르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쿄베르인데요. 역습을 통해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며 득점력이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수비력에 의문이 드는 팀인데요. 내려서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꽤나 실점이 많습니다. 두 팀을 한번 정리해보면 경기력과 결과 모두 산프히로가 좋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산프히로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교토상가 대 삿포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교토상가 살펴보겠는데요. 리그 1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시즌 잔류를 목표로 가지고 시즌을 치러야 될 것 같은 교토상가입니다. 공수 양면으로 문제가 많은 교토상가입니다. 득점력이 있는 선수도 없고 수비력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경기력 또한 매우 별로입니다. 삿포로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20위를 기록하고 있는 삿포로인데요. 팀 특성상 시즌 초반 원정 경기를 많이 치른 삿포로지만 경기력이 심각하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공을 소유하면서 공격 지역에 풀어내는 것을 선호하는 삿포로입니다.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축구 철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갈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페트로비치 감독의 경질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삿포로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연임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컵대회에서는 2승 1무로 분위기는 일단 반전된 상태입니다. 두 팀 모두 경기력과 결과 모두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삿포로가 흔들렸던 감독을 다시 한번 믿어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보아 승점 1점 이상은 삿포로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경기는 교토상가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르소 오사카 대 우라와 레즈입니다. 먼저 세르소 오사카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르소 오사카인데요. 외국인 선수들의 의존도가 너무 큰 팀 중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 중 하나는 레오 선수인데요. 레오 선수가 굉장히 골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페르난데스의 공격 생산도 매우 좋은 세르소 오사카입니다.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라와 레즈입니다. 자신들이 공을 소유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우라와 있는데요. 역습에 꽤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오면서 풀어나오는 모습에 실수를 좀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르소 오사카의 외국인 공격수가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우라와가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점유하면서 레오 선수의 퍼포먼스를 좀 더 잘 마감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레오 선수의 득점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경기는 세르소 오사카의 승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주FC 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먼저 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주이며 최근 이적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인 문제가 좀 생기면서 팀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수 있는 강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은 충분히 수습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감독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전략적인 준비도 많이 해왔을 것 같은데 휴식기 동안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강주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천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천이며 최근 전역을 앞둔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려주려고 하지만 아직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김영 선수라든지 아니면 강현목 선수 등 지금 전역을 앞둔 선수들이 대부분 경기를 좀 많이 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김대원 선수라는 등 아직 또 전역이 좀 남은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패턴은 내려서서 역습을 때리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점유를 가져가는 강주를 상대로도 아마 역습을 선택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김천의 라인업이 강주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김천 상무의 라인업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정효 감독이 휴식기 동안 팀을 잘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주의 승리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주의 승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강원FC 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강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할 정도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공격진에 좋은 선수도 많은데요. 특히 고등학생 양민호 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주고 야구가 버텨주는 플레이는 공격진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수원FC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원FC인데요. 팀의 에이스 이승우 선수가 팀의 승리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승우를 제외하고도 뭐 정승원 선수, 안데르송 선수 등 선수들의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은중 감독의 빌드업 패턴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꽤나 빡빡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두 팀 모두 내려서서 공격을 푸는 패턴이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강원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감안해 강원의 승리도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강원의 승부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쿠오카 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후쿠오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쿠오카입니다. 완전히 내려서서 수비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역습에 특화된 팀입니다. 다만 수비를 우선시하는 팀이라 공격력에 의문이 가는 팀이며 득점력도 매우 떨어지는 팀 중 하나입니다. 리그 17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간도스입니다. 경기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인데요. 외국인 공격수 라이언도 득점을 종종 터뜨려주긴 하고 있지만 기복이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두 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득점력에 문제가 있는 두 팀인데요. 다만 후쿠오카의 최다 득점장 샤밥 자이디가 임대 연장이 되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여져서 이번 경기는 후쿠오카의 승부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